검찰 개혁이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어떤 권력 독점 뭐 이런 거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좀 어쨌든 뭐 두 분이 또 검찰에 계셨고 또 경찰에 계셨으니까 예. 검찰 개혁은 누가 봐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네네. 보면서 사실은 검찰의 정보 수집 부서에서는 그 게이트 터지기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 그 시그널을 다 정보 수집을 했을 거거든요. 네네. 현직 대통령 또는 그 측근이 연루돼 있다 보니까 검찰 자체가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 착수를 안 했고 자체로 홀로군요. 네. 예. 그리고 정식으로 고발장이 들어가서도 한 달 동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사건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까? 미정인력하고. 예. 그리고 배당 자체도 형사부에 배당을 음. 했고 이런 것 자체가 권력을 감시할 가장 고유의 임무를 띠고 있는 검찰이 권력 앞에서는 정말로 납작 엎드린 상태로 일을 했다. 권력지향적인 검찰이었다. 이런 점이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물론 뭐 사고 안 치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최근에 4, 5년 동안 검찰이 사고를 진짜 많이 쳤어요. 가령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을 했던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이게 십몇억 대 뇌물이더라.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진경준 검사장 같은 네네. 경우도 지금 현재의 평가 가액으로 치면 그건 100억 대 주식을 네네네, 뇌물로 그렇죠. 받았던 거 아니에요. 물론 법정에서 문제 무죄가 나긴 했었지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근데 검찰이 그럼 그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가 수사 능력이 있느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경찰이 검찰에 대한 어떤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검찰이 이 수사를 방해를 안 했느냐? 방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아하. 이런 고려 때문에 검찰에 대한 개혁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검찰 내부에서도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야, 이거는 뭐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 이제 예. 문제가 분명히 예견이 됐었고요. 네네. 과거에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아 예. 사건이라든지 동영상이 뭐 있네 없네. 네네 뭐 원 이러면서. 처음엔 접대라고 했다가 네. 결국 성폭행 의혹으로 또 피해자도 나서고 했는데도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제주지검장이었던 김수찬 네네네. 전 지검장 사건도 갑자기 바바레민이 된 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네네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선 검사들의 생각은 달랐을 것 같아요. 읍참마속해라. 자정 모습을 보여주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바랬겠지만 결국은 고위 검사들의 카르텔, 정치 검사화된 이들이 결국 검찰 조직을 망칠 것이다. 이런 예견과 경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을 통해서도 했고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가 자초한 거죠. 그럴 리 없다. 우리가 계속 권력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권력은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원칙은 동의를 하면서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러한 모습을 역시 검찰이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죠. 아 검찰도 이제 원칙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어느 걸 내주고 어느 걸 어디까지 지키느냐. 가느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 공약을 한 게 이제 그 공수처. 일단은 그 공수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김학의 네.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렇게 뭐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검사는 다 수사 대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판사, 국회의원, 장차관 이러한 사람들과 그의 친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하지 못하거나 네. 또는 간과했던 부분들 특정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높은 분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설명은 아마도 지난번 박용수 특검, 네네네. 네, 박용수 특검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가까울 쉽게 것 같고요. 생각하면. 다만 이제 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과거 대검 중수부가 밖으로 옮겨온 것 아니냐. 아. 그리고 검찰 위에 있는 또 다른 검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 네,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이거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부에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검찰의 존재 기능이 이제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 고위층에 대한 사정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가져가면 우리는 안고는 그대로 그냥 뺏긴 기관이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죠. 근데 검찰 자신들의 비리를 여태까지 수사는 못했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고위직에 대해서도 아까 박근혜 최순실 예를 네네. 들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못했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검찰이 불만은 많지만 뭐라고 딱히 반발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게 네. 수사가 단초가 되는 건데 이 정보라는 것이 그냥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고 대체로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사건 속에서 딸려오는 정보, 수사 정보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면. 네네네.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놓으면 네. 거기는 일반 사건은 안 하거든요. 아. 일반 사건 속에서 딸려오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 만들 때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아하. 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은 이제 과학수사 부서도 있고 컴퓨터 증거 분석도 있고 여러 수없이 많은 기구도 있고 이러는데 그만큼의 분석 기구라든지 어떤 보조 기관을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수사 정보가 새일 우려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돼요. 아.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이 현재 개혁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쉬우나 아하. 실제로 지금 검찰이 제대로 했을 때 이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의 아하. 수사 능력에 비하면 형편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니들은 그 좋은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도 형편 없는 것보다 더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사실 이론적인 우려 혹은 이제 상상적 우려라고들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대개의 경우가 기관 자체의 조직 목적상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찾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특히 그 수사 정보라는 것이 물론 일반적인 사건 수사를 하다가 포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 이분들이 과거에는 경찰 검찰 다 한 통속이니까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내 신분만 노출돼라고 못하던 분들이 네네네. 이곳은 믿을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러한 부분들이 홍콩의 염정공석, 싱가포르의 CPIB 이런 부패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든 이유고 잘 돌아가고 결국 그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였다가 1970년대까지 예. 90년대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싱가포르이 저희가 생각했던 곤장을 때리고 그래서 청렴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곤장안이 주로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고. 예. 네. 근데 검찰에서 나오는 것들 좀 보면 복잡한 심경이 읽혀요. 뭐냐면 공수처만 받고 수사권 조정 안 하면 뭐 공수처정도 받아줄 수 있어. 그 정도. 근데 만약에 공수처도 받고 수사권 조정도 해주고 그럼 우린 뭐야? 아하. 이런 부분들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수처 정도는 이제 뭐 근데 딜의 어떤 수단으로 지금 볼 수 근데 있는데. 공수처 정도라고 표현할 건 아니에요. 그래요. 실을 안고가 그대로 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 기능이 아까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부가 그냥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하던 가장 빛나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다 이렇게 막 그렇죠. 뭐 잡아놓고 이러는 건데 네. 잘못한 사람들. 네, 언론이 주목하는 일에 파랄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검찰이 일본처럼 도쿄지검,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중요한 사건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1976년이었죠. 로키드 스캔들이 다나카 수상 네네네. 포함해서 다 검찰이 구속시켰어요. 그러면서 국민검찰로 올라갔고 여전히 검찰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검찰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경찰 수사 다 지휘해 자신들의 6천 명 정도 수사관 거느리면서 일반적인 사건 수사 다 해 기소 독점해 기소 재량권 갖고 있어 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문제를 자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검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특수 사건이고 재벌이라든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정의로운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명분과 자부심도 얻고 이것을 제일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을 지금 스스로가 놓쳐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내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그래서 됩니다. 이게 공수처 정도는 받고가 아니고 저 몰라가지고. 예. 공수처를 받게 되면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기 방송을 말하면 주말 예능을 좀 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뉴스룸을 아니 왜냐면 지금 저희들도 사실 그 지금 모 방송국에서는 주말 예능이 너무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제작비 많이 들어가니까 네. 야 이거를 외주를 줘서 외주를 주면 어쨌든 제작비를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따와서 좀 제작비를 좀 유용하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거대 기획사가 요즘 프로덕션 많이 만드니까 거기를 줘서 그러니까 이 내부 PD들은 아니 우리가 저 주말 예능 이런 걸 하려고 들어온 건데 그런 또 약간 반발들이 있는
있는데 네. 제가 좀 그런 걸로 좀 이해하면 뭐 네. 쉽지 않을까라는 뭐 시청자분들도 네, 거꾸로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이해는 가시잖아요 대충. 예.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첨예한 문제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 얘기는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형사소송법의 196조에 따라서 경찰은 독자적 수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조건 지휘를. 예, 그다음 195조에는 수사는 검사의 권한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나 근데 저는 검사를 하면서 저는 특수부 검사는 안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하고 공안부 검사 이제 이 두 가지를 네네네. 주로 해봤어요. 했는데 어쨌든 이제 형사부 검사를 하다 보면 대체로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를 해서 이제 그쵸. 보내온 사건을 저희가 두 번째로 다시 리뷰하는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사를 잘하는데 네. 결정적인 오류가 간혹가다 눈에 띄어요 보면. 아하. 물론 거꾸로 이제 경찰들은 검사들이 수사지 한 것 중에 아이씨 진짜 X도 모르고 수사지 한 거라고 이제 불만들이 많으실 문제인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뻥 뚫리는 실수들이 있어요. 아. 어이없는 사건들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게 뭐니까 유병헌 씨 네. 시신이 그때 아마 거기 순천 순천. 밭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 경찰이 최초에 그거 그냥 단순 이 행여 노수. 행여자가 길거리 떠돌아다니다 죽었다. 변사 내사 종결하려고 네, 그냥 했으니까. 행정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냥 그대로 행정 처리하면 군청 공무원이 그냥 화장장 가서 화장해갖고 없어져 버려요 보면. 근데 그 검사님이 약간 뭐가 껄쩍지근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부검이라도 해보고 유전자 감식이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냥 서류상으로 글자 몇 줄 써서 보냈어요. 아하. 에이, 이제 그 받은 경찰관분 신경질이 버럭버럭 났겠죠. 어. 어쨌든 시신 끌고 이제 국가수로 가가지고 이제 부검하고 이제 유전자 했는데 나중에 그 유전자가 유병헌 유전자로 밝혀졌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유병헌이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국가수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오류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일선 형사할 때 네네네. 그 변사 사건 지휘 요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것은 우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시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는 의사도 아니고 법의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유병헌 시신 같은 경우도 검사의 어떤 그런 뭔가가 캥기는 그런 직관이었지 전문성은 아니란 말이죠. 검시 제도가 만약에 법의관에 의해서 모든 죽음들이 검토되어지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억울한 죽음들이 더 많이 걸러질 수 있고 재수사가 가능한 네네네.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예. 아니 그 경찰이 말이야 이렇게 저 터무니없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검찰이 이렇게 지시 터무니없는 지시들 또 있어요. 아, 이게 뭐.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 또 그래도 예. 어떤 지역의 건설업자가 만약에 예를 네네네. 들어서 이런저런 법규 위반에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증거 보강 지시, 재수사 지휘 이런 것들을 막 내려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충분하게 뇌물 줬다는 진술 나왔고 또는 뭐 계좌 추적해서 다 나왔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으니 다시 재검토해서 수사 이후에 다시 상신할 것. 지금 상신한 표현은 안 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내려오면 읽혀지는 거죠. 의도가. 검사가 이 사건 덮으라고 하는구나. 지난번에 한번 대구에서 해당되는 형사 그래서 검찰청에 찾아갔어요. 해당 검사분한테. 그래서 직접 항의하러 이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욕을 먹은 데 대한 모욕죄로 또 검사를 고소하는 좀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하나하나만 두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견제와 균형과 수사 시스템의 어떤 공정성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그 프리패스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법관인 법관과 유사한 그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걸음종이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도 다 똑같이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휘라는 형태가 되어버릴 경우에는 이것이 지배가 될 수가 있고 지배가 되면 권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일부의 검사가 만약에 자신의 힘을 남용하려고 할 경우에 얼마든지 또는 나쁜 범죄라든지 다 감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지금 경찰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예,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도 검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내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지휘를 하도록 합니다. 지휘를요. 예.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검사도 필요한 부분 수사할 수 있어. 그런데 지휘를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저는 거꾸로 수사도 하고 지휘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금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주말 예능보다 좀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가장 근접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식 방식이에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김경주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검찰이 재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다 지휘하거나 모든 사건을 다시 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그냥 가령 뭐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할 때 그럼 경찰이 검사 승낙이나 아니면 통보나 지휘받고 하냐면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 현실은 아니죠. 예, 입건할 때 뭐 검사 무슨 승낙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예. 저도 뭐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서 다 오라 그러고 자기들이 알아서 검사한테 얘기 안 하고 다 오라 그러고. 기소할 때만 그렇게 하는 근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네. 현실은 그런데 네. 법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언제든지 검사 원하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에서는 예. 경찰 뜻대로 경찰 마음대로 다 수사를 하는데 90, 한 5, 6%는 99% 정도 하는 거죠. 98%. 98%. 실제 그래요. 근데 이제 검찰 쪽 시각은 그래요. 네.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부장검사를 해봤지만 검사들도 그냥 그 골목 끼고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류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고 맞아요. 기록 네. 보고 있고. 그래서 부장검사 한 번 하고는 노안이 와가지고 다음부터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잘 안 배요 보면. 근데 이제 경찰들은 사실은 이제 웬만한 큰 서의 과장님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수사과장, 형사과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여기서 한 것을 검사들이 또 한 번 그냥 눈 빨개져갖고 보고 또 부장검사 눈 빨개져갖고 한번 본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그 현재 수사지휘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그것도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분 나쁜 것보다도 네. 그 자체도 보니까 이쪽이 많이 좀 애를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그 우리가 검찰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는 늘 얘기해요. 1%의 정치 검찰, 고위층 검찰의 문제지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그 일선 검사들은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차장 내지 뭐 부장 정도 됐을 때 이게 들어가지 일선 수사 검사들은 그냥 쎄빠지게 일만 합니다. 그것도 개선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좋다는 거죠. 뭐하러 그 수많은 것들을 이중 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경찰에서 인권 침해 혹은 법조 적용을 잘못한다든지 무리한 수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소 수사를 하는 그 피의자를 공격한 측에 있는 사람들끼리 걸러진다고 해서 그게 많이 걸러지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무기 대등의 원칙. 피의자의 변호인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판사가 중립적인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잘못하면 변호인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적발당하고 판사에 의해서 문책당하고 나중에 판결은 별거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중 수사를 근데 이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에 의해서 또는 판사에 의해서 방어가 되려면 이미 법정에 재판이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개입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경찰이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하고 파악해내는 것도 검찰 내부 승진의 중요한 어떤 인사 가점 요소로 지금 평가 요소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경찰이 뭘 혹시 수사를 잘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라든지 누군가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이 검찰에 의해서 조금 더 밝혀질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 제도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처럼 형사부 검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수사권이 만약에 이제 이양이 될 경우 경찰이 진짜 권력이 이게 너무 이제 비대해져가지고 그런 우려도 이제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1954년 대한민국 재헌의회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딱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미 군정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검사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저 일제 순사들한테 어떻게 수사를 맡기느냐. 과연 미 군정이 하던 대로 수사기소 분리가 맞느냐. 이론적으로 맞고 언젠간 그렇게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의 수준으로는 여전히 친일 잔재들도 많고 믿지 못하는데 숫자도 많죠. 경찰이 총도 차고 있죠. 정보권도 갖고 있죠. 이런 경찰이 또 수사권까지 주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경찰 파쇼 국가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 기소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고 수사 지휘권까지 주게 된다면 이건 검찰 파쇼 국가다. 그런데 숫자 많고 총 가진 경찰 파쇼보다는 그래도 법적인 지식을 갖춘 검찰 파쇼가 차라리 당분간 낫다. 이래서 굉장히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그때 1954년 회의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다수가 저한테도 엄청나게 문자를 많이 보내십니다. 경찰에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세요. 그 대신에 그 전제가 그럼 경찰을 확실하게 개혁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동의해주겠다. 이런 의견 많이 주시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그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수사권 조정의 여러 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경찰 내에서 내부 장치를 빨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선 변호사 이제 확대하고 뭐 그렇죠. 뭐,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항상 찍고 영상 뭐 녹화 의무화하고 수사와 행정, 경찰의 분리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네, 되는데 네. 검찰 파쇼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검찰 뭐 돈 받는 놈들도 생겼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부당한 이유로 수사지를 네,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제식구 감싸기 네. 하고 국정농단의 핵이었잖아요. 네. 우병우, 김기춘. 네,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걸 진짜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 검사들을 쏙쏙 뽑아내서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구속을 시키든지 그런데 배제하든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얘기.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정서예요. 검찰 내부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검경 간의 사이가 안 그렇죠, 좋아지면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싶거나 실제 수사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은 그 수사를 해도 영장 청구를 하든가 뭐 하든 검찰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계에서 검찰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생기면 거기서 수사지휘를 통해서 경찰이 이 검찰을 사정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어떤 검찰 파쇼에 대한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서 거의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이제 제가 영국, 미국 예. 가서 경찰, 검찰을 만나보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렇게 했더니 검찰 권력이 비대한 데는 거의 없네.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고 많은 치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논리들은 다 갖고 계시네. 아니 실상이 그래 실상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경찰관들은 검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도. 왜 그러냐면 검사가 프로시큐트 기소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 수사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사를 좀 더 제대로 해라. 그렇죠. 증거도 확보하고 이분 진술도 확보하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검사가 위에서 군림하듯이 아하. 지시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적발하고 그 적발한 걸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점을 주고 상점을 주시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찾아내려고 하고 이걸 또 때로는 언론 보도를 합니다. 우리 검찰청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만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위에서 지휘하고 내리꽂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다른 기관인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소라는 기능의 차이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거르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새 시대에 부합하고. 야, 이게 벌써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조직의 어떤 그런 논리 갖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조종을 하고 그러니 이게 대통령이 공약으로 갖고 나와도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어렵죠. 그런 상황이네요.